네, 21번부터 24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에 해당하는 지문인데요. 여러분, 독서 지문을 풀 때에는 각자 독서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정답 같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제시된 정보를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의 글읽기에서는 보통 밑줄을 긋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줄을 그을 때는 우리가 밑줄 긋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밑줄 긋는 행위는 문단에서 핵심 개념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문단들 사이의 내용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밑줄 긋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밑줄을 긋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지문을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읽으면서 밑줄을 그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밑줄 그은 부분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그래서 일단 20세기 초의 과학 문명의 발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 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이 인식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 바로 이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봤더니 큐비즘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글이 큐비즘에 해당하는 글이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이 큐비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과학 문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는 다르게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 이게 바로 큐비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인 묘사를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해서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 세부적인 묘사를 배제한다든가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한다든가 몇 가지 색으로 그 색을 제한하는 것들이 바로 큐비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었다. 예를 들어, 얘가 나왔네요.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서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자, 사실적 재현이 아닌 거예요.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를 위해서 다중시점이라는 것을 적용하였다.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우리가 보통 극단화라는 건 더 아주 끝까지 가게 된 상황을 뜻하죠. 이 시기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면 지금은 큐비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다중시점의 극단화로 치닫게 된 그 표현 형태를 우리는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습니다.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해서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대상의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분석적 큐비즘은 다중 시점이 극단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태를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된 겁니다.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이렇게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바로 분석적 큐비즘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문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자, 지금 분석적 큐비즘이든 종합적 큐비즘이든 다 큐비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파피의 콜레가 있다.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에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 무늬의 종이를 직접 붙였다.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려고 나뭇결 무늬의 종이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앞에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무채색으로 한정한다고 이야기됐었죠.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또 나옵니다.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사실적인 재현,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2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자, 여러분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은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법들이 쓰였었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선생님이 번호를 붙였던 세부 묘사를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한다든가 아니면 몇 가지 색으로 그 색깔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세 번째 문단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던 다중 시점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이 되겠죠. 자, 2번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자, 큐비즘이 여러분 등장한 시대적 배경은 1문단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1문단의 첫 번째 줄에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이 탄생하게 된 거니까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 여러분 지금 큐비즘에 대해서 어떤 몇몇의 화가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든가 논쟁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네 번째 문단에 다중시점을 적용하다가 다중시점을 적용하다가 그 다중시점이 극단화로 치달으면서 어떤 큐비즘이 등장했냐면 분석적 큐비즘이 등장했었고 또 이 분석적 큐비즘에서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또 큐비즘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작품 경향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선지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에 미친 영향은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여섯 번째 문단의 부분을 보면 자, 이 큐비즘은 사실에서 실제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고 이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1번에 5번 선지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섯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었는데 자, 분석적 큐비즘이 너무
대상을 해체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 큐비즘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큐비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겠죠. 자, 이걸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 여러분,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즉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원적 형태를 그려낸 것이 큐비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큐비즘의 다중 시점이 너무 극단화되다 보니 대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결과라고 했는데,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하나의 기준과도 같은 맥락일 텐데, 이 큐비즘에서는 여러분 다양한 시점을 중요하게 여겼었고, 또 대상을 해체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상의 변화를 무시했다라는 내용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희생한 결과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전통회화, 큐비즘이 아닌 전통회화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겠죠. 4번.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결과라고 했는데, 여러분 탈피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탈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큐비즘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탈피한다, 탈피하기 위해서 표현한 결과다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5번.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겠군. 자, 이 큐비즘이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했다라는 문구가 세 번째 문단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은 큐비즘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큐비즘에서는 근원적 형태를 항상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A는 여러분 분석적 큐비즘이고, 그리고 B는 종합적 큐비즘입니다. 자, 이 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는 B와 달리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여기 네 번째 문단에 무채색으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유색이 아니라 이렇게 고쳐야겠죠? 무채색을 통해서 대상을 그려냈습니다. A는 B와 달리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분석적 큐비즘 내용을 보면 다중 시점이 극단화돼서 더 이상 그 대상을 확인할 수가 없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에서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제목으로도 대상을 추측할 수 있게 이야기가 언급됐었습니다. 자, 3번. B는 A와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작은 격자 형태는 네 번째 문단에 분석적 큐비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큐비즘이 아니라 작은 격자 형태는 A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B는 A와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이 종합적 큐비즘이 대상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또 다른 큐비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여서 실제 대상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A와 B는 모두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대상을 해체하다 보니까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해체를 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네, 이 A는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네, 5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보기.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이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사실대로 구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집들은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광원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과 초록색과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입방체 큐브를 그렸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큐비즘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바로 큐비즘의 어떤 시초가 되는 작품일 것이고 거기에서 드러난 이 특징들이 우리가 앞에서 큐비즘의 특징으로 봤었던 것들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여러분, 이 입방체 형태로 드러냈다는 건 기하학적 형태로 드러냈다는 뜻이고 큐비즘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네, 1번 선지는 적절하겠습니다. 2번,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것은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자, 지금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죠. 왜냐하면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다 보니까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인 형태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람자로 하여금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태를 이렇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그 형태를 추측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 이 추측할 수 아예 없도록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그림자의 방향성이 일관성이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것이겠군. 그래서 우리 큐비즘에서 다중시점을 활용했었잖아요.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원근법을 기준으로 한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고 표현했으니까 즉 다중시점을 활용했으니까 원근법을 거부한 큐비즘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인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겠군. 문이 없다는 건 문을 생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적 묘사가 본질과 관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특징에 세부적인 묘사를 배제했다. 네,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서 우리는 이거 세부적 묘사가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어서 생략한 것이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겠군.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색채 또한 본질을 구현하는데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몇 가지 색으로만 제한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만 제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입니다.